안녕하십니까. 에파코팜 채무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한우 강좌 제4화에서는 포유의 영양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미소가 송아지를 분만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불안정한 상태로 되는 데다가 송아지에게 우유를 공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포유기는 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젖 생산뿐만 아니라 발정 재기를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사료 급여량도 증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포유 기간 동안의 어미소의 적정 사료 급여량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많은 권장량이 대두되어 있어 실제 농가에서는 과연 무엇이 정답인지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어떤 자료에는 분만 직전 2개월 동안의 도다먹이기 사료량보다도 약 10 내지 15%를 더 급여해야 한다고 하고, 그래도 몸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로 10% 정도 더 급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서는 임신 유지 사료보다 150에서 190%까지 증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영양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우 농가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양관리 방법은 첫째, 어미소의 BCS 상태, 둘째, 어미소가 초산후인지 경산후인지 등의 산차, 셋째, 어미소의 유전적 능력, 넷째, 어미소한테 급여하는 조사리 품질과 급여량, 다섯째, 농장주의 사양관리 능력, 여섯 번째, 분만 당시 계절, 열 번째, 배합사료 또는 TMR의 영양 수준 등에 따라 각 농장마다 그 농장에 적합한 영양관리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한국 사양표준 2019년, 한국 가축 사양표준 한우편 2018년판, 일본 사양표준 유경우 2008년판을 참고하였으며 본인이 35년 동안 연구하고 경험한 내용들을 집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포유의 영양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농장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적용하고 동시에 BCS 관리를 함께하면 더욱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포유의 영양관리 목표는 첫째, 비유량을 증가시켜서 건강한 송아지를 육성하고 이유 체중을 증가시키며, 둘째, 우유의 품질을 향상시켜 송아지 면역력 증강과 설사를 예방하고, 셋째, 발정 재기일수를 단축하여 1년에 한 마리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시고 있는 표는 한국 사양표준 2018년판과 일본 사양표준 2008년판을 비교한 것인데 우유 1kg 생산에 대한 영양소 요구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고 계신 표는 한우의 산유량과 송아지의 우유 요구량을 월령별로 나타낸 것인데 분만 후 1개월에는 산유량이 우유 요구량보다 약 1kg 정도 많고 2개월에는 산유량과 우유 요구량이 거의 일치한 반면에 이후부터는 우유 요구량 대비 산유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표는 일본 와규의 주령별 평균 비유량인데 분만 후 4개월부터의 산유량이 우리 한우의 분만 후 1개월 비유량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우도 일본 화우의 산유량만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그림은 일본 사양표준에서 참고한 것인데 번식 후의 사료급여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분만 후 2개월까지는 유지사료의 190%, 4개월까지는 170%, 6개월까지는 150% 사료를 증량하여 급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포유의 영양관리 방법을 토대로 분만 후에 대한 배합사료 급여량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번식 후 유지사료로 보통 2.5 내지 5kg까지 농가마다 다양하게 급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3.5kg을 기준으로 해서 증량 급여한 사료량입니다. 물론 조사료는 무제한 급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빨강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